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5분간 주식으로 소설 쓰는 5분 주식 아는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이자 자율주행 관련주 만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2배 간다고 추천받은 종목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매수했다가 조금만 흔들어도 왜 샀지? 하는 마음에 매도하고 다음날 급등하는 그런 슬픈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왜 그 종목을 샀는지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4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합니다. 무슨 회사인지, 주요 산업 분야는 무엇인지, 대주주 지분율, 시가총액이 1천억이 넘는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보고 안정성을 보셔야 합니다. 좋은 회사처럼 보여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상장 폐지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을 보셔야 합니다. 성장성은 그 사업 분야의 전망 및 확장성, 정책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녹아있는 심리와 흔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매수한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도의 키포인트는 자동차 전장 업체의 대표주자이면서 기술력에 엄청난 투자하면서 자율주행 ADAS의 핵심 기술 가진 회사,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 수소차 부품 업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라는 점은 대한민국 대표주자인이 넘어가더라도 현재 자율주행의 핵심인 레이더와 라이다를 개발 및 상용화 중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여 전, 후방 차량 및 장애물을 감지하고 라이다는 레이저를 스캔하여 장애물, 지형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것을 현대의 기아차에 납품 중이며 대한민국에서 자율주행 기술력은 탑입니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로 매출을 다변화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차. 현대는 수소차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 중입니다. 그중 수소차 부품인 전력변환 장치를 지금 만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국 만도는 글로벌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로 발돋움하였고 자율주행 레벨 4인 운전자 개입 불필요한 단계를 위해 라이다 핵심 센서 공급을 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 역할이 만도입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 영향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 판매 부진과 물적 분할 이벤트입니다. 자본 유치 및 기술력 집중화를 위한 물적 분할이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화나는 이벤트이죠. 다시 돌아와서 만도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여 엄청난 투자 중이며 자율주행 ADAS 제품군 중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 기아를 넘어서 고객의 다변화 중으로 미국의 GM, 중국, 인도에서 수주 예상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벨 4를 위한 라이다 및 레이더 개발도 추후 제네시스 G90의 탑재를 전망합니다. 현재 완성형 자동차의 실적 부진에 만도 주가도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부품 관련주 탑픽은 만도를 꼽고 있습니다. 만도는 코스피 상장주이며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되며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대주주 지분율은 30%입니다. 만도 고객사의 비중은 55%가 현대, 기아차에서 11%가 전기차 업체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속하여 증가하는 미국 GM, 중국, 유럽 비중이 만도를 더 매력적인 기업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영업이익은 3년 연속 흑자이지만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하여 800억으로 감소, 2021년에는 정상화되어 2,800억이 예상됩니다.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 유지 중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이었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 지표는 180%, 3,300%로 안정권입니다. 비록 부채 비율은 높지만 코스피, 시총조 단위 기업에서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더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년 연속 흑자이지만 2020년 감소, 부채 비율 180%로 조금 높지만 유보율 높아 현재 수익성은 향후 충분히 상승 추세로 예상되며 안정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자율주행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분야이므로 만약 자율주행 레벨 3만 되더라도 라이더와 레이더의 수요는 기대 이상일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7년 전 자동차의 크루즈 기능이라는 일정 속도까지 차량을 가속한 이후 작동 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차를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을 때 엄청난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차에 다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결국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 년만 지나면 모든 차의 기본이나 옵션으로 다 들어갈 기능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엄청나겠죠. 올해 초 정부에서도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1조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조사한 국내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현황은 2021년 5만 대에서 2040년 3,300만 대로 가파른 성장할 것을 예상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율주행의 시대는 멀지 않았죠. 이 중 왜 만도를 탑픽으로 정하였을까요? 기본적인 자동차, 부품 업종의 기반으로 엄청난 투자의 여력이 있고 현대, 기아차를 넘어선 고객사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어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구조적 성장성, 레벨4의 자율주행을 위해 레이더와 라이다의 상용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등 자리를 차지하는 탄탄한 기반이 그 이유겠죠. 그리고 마지막 수소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소차 가장 큰 수혜주는 만도와 상하프론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이전에 영상 올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만도는 현대차 그룹의 수소 상용차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소 승용차, 상용차까지 생산 부품 영역 확장 중이며 현재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합니다. 전력 변환 장치는 직류 전력을 차량 내 전자기기의 구동을 위한 교류 전력 전환하고 연료 전지의 스택에서 생산되는 직류 전력을 모터 구동 전압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우선 주봉으로 보면 2019년부터 지속된 조정으로 박스권을 만들다가 코로나 이후 쌍바닥을 형성합니다. 이후 2020년 말 2년 동안 지속된 박스의 전고점을 1년 장기 이평선 돌파와 함께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1월 최고점 89,000원 찍고 하락 조정이 시작됩니다. 2021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완성차 판매량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최근까지 지속되어 조정 중입니다. 향후 자율주행 테마는 지속될 것이며 차트상 수급이 빠지지 않았고 주가의 악재로 평가받는 물적 분할 이벤트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직 추세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향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입니다. 차트에 표시된 1번, 2번처럼 2021년 1월 자율주행 관련주로 급등 이후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급락합니다. 그리고 3번 구간처럼 하락 이후 횡보합니다. 그리고 4번 구간처럼 2월 이후 박스권 조정을 보이다가 현재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양상입니다.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옆으로 횡보가 나타나 큰손들이 나간 흔적, 추세 이탈했다는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 8월, 9월, 10월 코스피 지수 하락장에 주가는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급락 이후 개인 털리는 급락까지 총 2번의 큰 하락이 나왔고 동시에 거래량도 나오지 않은 급락은 차트를 조금만 보시는 분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일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급락 이후 장기 이평선, 엔벨로프 상단선, 구름대 돌파를 거래량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테마도 100점, 차트도 100점 구간입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 이슈는 찬물을 끼얹는 만도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겠지만 차트만 보고 향후 주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른다고 해도 흔들 때는 엄청나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시기에 맞춰 매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정 줄 때 탑승 기회를 노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리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고 차트를 보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빠르게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 안전한 회사인지, 성장성은 충분한지, 차트는 어떤지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글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주식 아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